역시 중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짝퉁을 상징하는 국가답게 또다시 짝퉁 무기를 제조하여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자처했는데요.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중국산 짝퉁 무기는 스텔스 전차였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새로운 전차를 두고 미래형 스마트 전차라고 부르며 축배를 들기 바빴지만 정작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반응은 역시 중국다운 무기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미 G-21 공격 헬기를 비롯해 각종 서방제 무기를 흉내내기 바빴던 중국이 이번 전차 개발도 서양의 전차 기술을 모방하여 외형적인 흉내내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의 중론인데요. 더욱 웃긴 것은 이번 스텔스 전차를 개발한 중국 업체 노린코는 허접한 방산 기술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노린코가 만든 전차는 러시아의 모방 수준에 불과한 전차만 생산하여 자국의 군대에도 외면받았던 방산 업체입니다. 그런 이력을 가진 업체가 갑자기 최신형 스텔스 전차를 개발했다고 홍보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전차가 미래형 스마트 주력 전차이자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허세를 부리기 바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모조품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짝퉁 신형 스텔스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중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최신 뉴스와 분석을 제공한다는 차이나암즈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자칭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중국이 스텔스 외형을 갖춘 스마트 전차를 개발했다는 글이 게시된 것인데요. 해당 글에 따르면 중국이 공개한 전차는 정보화된 사격 통제 기능과 데이터 교환 체계로 2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며 완전한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전차의 상부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96식 전차와 99식 전차보다 방어력과 공격력을 향상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해당 전차에 대해 미래에는 전열호 학포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측 온라인 반응에 따르면 해당 전차에 드론과 무인기를 통합한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통적인 전차 대 전차 대결 구도와 차별화된 포괄적인 전투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는 무인 포탑 시스템과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 중요한 전자전 대응 능력과 드론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까지 탑재했을 것이라 극찬하기 바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칭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나열한 정보와 스펙만 놓고 보면 마치 현대전차에서 좋다고 평가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약시킨 최강의 무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무기 특유의 뻥스펙 허위 주장일 뿐 정작 이 전차를 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역시 중국다운 무기라며 짝퉁 모조품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밝힌 이러한 기술들이 과연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일지에 대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전차가 이러한 기술력을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미국, 러시아, 유럽의 주요 국가 등이 개발한 신형 전차의 재원과 특징을 마구잡이로 표절한 모조품에 불과하다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중국이 신형 전차에 도입했다고 주장한 기술들이 이미 서구의 최신 전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준비 중인 에이브람스 X와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에 탑재된 무인 포탑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다 차용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노린코는 이전에 개발한 80식 전차와 90식 전차 때문에 허접한 기술력이 만천에 공개되며 조롱을 받았던 방산 기업입니다. 겨우 96식만이 대량 생산되어 배치되었으며 그나마도 중국군의 현장 지휘관들은 2세대 전차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99식 전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3세대 전차 수준이라고 평가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미국과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운용하는 전체 비하면 한참 열세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듯 개발업체의 허접한 이력과 실적도 중국의 신형 스텔스 전차가 모조품이란 설득력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데요. 스텔스 기술을 비롯한 현대 전차에 들어가는 각종 첨단 기술은 절대 단기간에 개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차 강국인 독일이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차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을 추진 중인데도 2035년에 시제품 생산을 시도할 정도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러파르트라는 세계 최정상급 전차를 운용하는 독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차 개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국이 단시간에 기존 전차 체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스텔스 전차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신형 스텔스 전차 개발에 나서게 된 배경 역시 모조품 의혹에 불씨를 지피는데요. 시진핑 주도로 2016년에 국방개혁을 발표하면서 지상군 지휘부는 노린코의 러시아 모방형이 아닌 미국 등 서방의 전차 수준과 동일한 차세대 지상 전력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상군 전력보단 작전 책임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해 공군력에 집중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있어 노후화된 약 2,500대의 구형 80식 전차들을 교체하는 것보다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지상군 지휘부는 해외 공군이 푸젠 항모와 제니시평 스텔스 전투기 개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초조함을 느끼고 노린코의 중국 독자형 전차 개발에 대한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노린코는 적은 예산과 중국 지상군 지휘부의 압력에 서둘러 결과물을 내기 위해 미국과 서방의 기술을 표절해 개발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뻥스펙으로 포장되어 있긴 해도 대외 선전용으로나마 써먹을 수 있는 푸젠 항모와 제니십을 개발한 해군과 공군에 비해 그다지 과시할 것이 없는 중국 지상군이 대외 선전을 위해 단시간에 해외 기술을 짜깁기 한 후 외형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성능 검증 절차 없이 좋은 기술들은 다 추가했을 거란 중국 내부의 자칭 전문가들 평이 더욱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각에서 전차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차는 지상 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 내부에서도 강력한 전차가 보병과 함께 진격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력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각국의 군사 강국들은 첨단 4세대 전차를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4세대 전차에 대해 자동화된 포탑 체계와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 자동 재장전 시스템과 5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주포, 능동 방어와 함께 승조원의 최소화 등을 갖춰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공개한 신형 스텔스 전차 역시 겉으로는 이러한 재원을 갖추고는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자체 개발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SNS와 온라인상에서 일부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를 중국의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과도하게 올려치기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모조품 개발을 일삼는 중국과 다르게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K2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K2 전차는 그 자체로 우월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K2 전차는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K2 전차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4세대 전차인 K3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3 전차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K2 전차의 120mm 활강포보다 50% 이상 관통력을 높인 130m 활강포를 탑재해 파괴력을 높일 전망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최신형 T-14 아르마타 등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원거리 직사 사격으로 격파가 가능할 수준입니다. 추가로 중량으로 인한 기동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포탑에 사람을 없애는 무인 포탑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 중량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전차는 포탑과 차체에 승무원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를 캡슐형 전투실이라는 형태를 도입해 한 구역에 승무원을 모으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승무원들이 모인 좁은 구역 위주로 장갑을 집중해 무게 대비 방어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탄두와 탐지 체계를 갖춘 APS를 탑재해 방호력을 높이는 방법 등 혁신적인 기술을 투입해 개발해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 드론으로 인한 전차 무용론이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드론이나 장거리 미사일 자폭 드론을 전차에 장착해 원거리 적을 탐지해 공격하는 드론 공유 체계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K3 전차는 개발 계획의 발표와 함께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새로운 스텔스 전차를 공개하며
모조품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한민국의 K3 전차 개발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3 전차의 개발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K2 전차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K2 전차 개발 과정에서 겪은 파워팩 문제는 전차 개발에 난관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개발을 완료하며 독자 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타국 기술의 모방에만 주력하다 보니 자국군으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방위 산업에서의 양국 위상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한 무기들의 수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 개발에도 많은 주목을 받지만 중국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기술도 부족하고 만드는 족종모조품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위상이 추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점차 더 벌어질 것인데요. 중국이 확실한 기술 검증 없이 과시용 무기와 뻥 스펙만 주장할수록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이대로 중국이 허접한 무기를 만들수록 대한민국은 방산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군사 분쟁 발생 시에도 한국의 지상 전력이 보다 우월한 전투력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중국의 삽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거래튜브였습니다.